안녕하세요. 한범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브랜드 한번 돌아보기 그 컨텐츠 한번 해볼까. 뭐 티어 나누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요즘에 그냥 보고 있던 브랜드들이나 어떻게 제작자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브랜드들이나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볼까 하긴 하거든. 점점 살고 싶어지는 브랜드들이 좀 많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냥 유튜버들이 하는 브랜드들 그런 거 좀 나눠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이제 볼까 합니다. 요즘 근데 브랜드들은 뭐 무신사에 대부분 도메스틱 브랜드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제 뭐 그런 브랜드들도 보기는 할 텐데 그것보다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이제 초반에는 그냥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이크를 좋아하잖아. 너도 바이크를 타고 나도 바이크를 오래 탔고 내가 이미지가 좀 좋아서 이제 좀 봤던 브랜드. 어. 근데 요즘에는 그 엄청 뭐 거창한 브랜드식보다는 뭐 개인 마케팅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굿즈식으로 팔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더트니스라는 브랜드고 요건 더트니스. 더트니스 이제 바이커 타시는 분인데 게러지식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요거를 안 지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굿즈 형식으로 좀 파시는 모자, 뭐 티셔츠 요 정도 막 거창한 브랜드라기보다는 약간 서브컬처 느낌 좀 강한 뭐 그런 브랜드라고 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좀 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기도 하고 빈티지한 이제 메카닉스러운 느낌의 브랜드. 요즘 이런 개인 스몰 브랜드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이크와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많이 파시고 약간 빈티지 베이스 무드로 왜 그 브랜드가 좋아 보여? 그냥 이제 조금 브랜드 느낌 자체가 좀 남성성이 강한데 그냥 서브컬처가 이제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뭘 좋아하시는지 보여서 주업이 의류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이분이. 그래서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면은 사이트는 그냥 네이버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사실 옷은 사본 적이 없어서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모자 같은 거는 괜찮게 좀 쓸만한 것 같더라고. 봤을 때 가격대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 이거 뭐 모자 한 4만 5천 원이니까 내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모자 가격 생각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근데 이제 옷을 주업으로 하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들을 살 때 뭐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나. 사실 만약에 옷을 주업으로 하시던 분이 아닌데 옷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적인 것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겠지. 근데 가격이 살만한 가격대다 하면은 가격보다 품질보다 나는 이제 좀 감성을 먼저 보는 편인 것 같기는 하거든. 왜냐면 뭐 옛날 빈티지 티셔츠들이 지금에 와서야 희소성 때문에 비싸지긴 했지만 그 티셔츠들이 정말 좋은 품질의 옷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냥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도 이제 근데 그런 밴드 티들이나 아니면 뭐 락티라든지 아니면 뭐 힙합 티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런 가격대들 뭐 거의 이제 10만 원 언더야. 그럼 이 정도 가격대는 그냥 감성만으로도 좀 구매를 해볼 값어치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더트니스란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계열의 브랜드인데 더스트 이제 모터사이클 서비스라고 이게 예전에 10년 전쯤에 그 미드나이트 런 음,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친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연은 조금은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의류를 엄청 오래 하셨고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 바이커스러운 무드로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사실 이 한 무드를 가지고 10년, 20년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지 의류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이제 뭐 헬멧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제 수입해서 파시고 뭐 게러지 같은 것도 한번 하시고 더스트 모터사이클 서비스 여기에서 어 그 가죽 자켓 이런 걸 좀 파는데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안다고 했을 때 뭐 좀 상품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좀 살만한 거 아무래도 옷을 오래 하셨고 나도 어떤 옷을 만드는지 봐왔으니까
이분이 만드는 이제 옷 같은 경우에 퀄리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수준에서는 탑티어 중에 하나라고 봐도 좀 무방하겠지. 그래서 가죽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품절이네. 아우터나 아니면 지금 이분이 만들고 계시는 뭐 후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다 바이커에 관련된 이제 그리고 다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의류들이야.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아까 더트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즐기고 있잖아. 진짜로 즐기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옷에 좀 풀어내고 오로지 판매만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내 코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뭐 어떤 건지 옷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보여서 난 좀 괜찮은 스몰 브랜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브랜드도 좀 추천을 하고 내가 좀 즐겨보고 그리고 이미지들도 바이크가 들어가고 약간 이제 좀 남성미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뭔가 내가 또 확실히 즐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카타르시스를 조금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좋아하고 그 피터 사이즈가 인세인 게러지라고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데 그 무드는 바이커인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지금 직전에 브랜드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요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크를 맛만 본 느낌이야 이 브랜드 자체는 인세인 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기는 해. 바이커 무드를 가져가지. 실제로 바이크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바이크를 찐으로 좋아하는 듯한 느낌은 좀 덜 받기는 하거든. 그래서 조금 내 눈에는 옷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도 있겠지만은 옷들이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더트니스나 더스트 모터 사이클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바이커들 입을 만할 것 같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핏 자체가. 근데 인세인 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커가 입는다기보다 그냥 이제 애들이 입을 만한 옷? 바이커를 좋아하는 척하기 좋은. 그 딱 그냥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 그래서 코어가 뚜렷하지 않다. 그냥 맛만 좀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판매성을 생각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옷의 이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고 근데 대충 이런 거 보면은 와플이 내가 여러 업체들을 하다 보면은 유행할 때 다 모든 거 유행해서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사이트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인센 워시드 와플 후디 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가 딱 봐도 근데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이거 슈프림 와플 후드 집업 보고 비슷하게 이제 간 것 같아 무드 자체를.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이제 조금 좀 내 눈에는 좀 아쉬운 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유튜브를 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유튜버들 몇 명 있긴 하거든. 얘도 옷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많은 군중들이 모집이 돼 있다 보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두 이제 브랜드들보다는 그쪽은 오히려 이제 매니악한 분들이 더 많이 보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군중들한테는 요런 브랜드가 접근하기는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다. 가격대도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네. 가격대도 조금 더 싸고 내가 보다 보니까 약간 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브랜드를 즐겨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뭐 더글클럽도 있긴 하겠지만 더글클럽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바이크를 모티브로 이제 뭐 초퍼 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상도 찍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쪽보다는 힙합 쪽 성향이 조금 더 강해서 약간 힙지리들이 입기 좋은 옷이라고 해야 되나? 데일리로 입기보다는 뽐내기 좋아하는 애들 그렇게 입어야 되는. 그래서 좀 멋은 내가 옷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고 뭐 이제 웨이브 이제 래퍼들이 입어주기도 하고 바이럴도 잘 되고 한데 내가 실제로 그 옷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가격대에 그 값어치를 하는 옷인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없잖아. 이제 좀 보이는 점. 하지만 그런 디테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데 충분히 어떤 마케팅적인 거나 아디다스랑 콜라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바이럴이 많이 잘 됐으니까.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조금 더 세계를 좀 알려가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그 처음에 같이 이제 공동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떡그민이라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던 사람이 도중에 나갔잖아. 어떤 뭐 중압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내려놓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뭐 속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알잖아. 브랜드가 이제 수장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도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인세인 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어 사실 나는.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봤던 브랜드들이 바이크 쪽. 그 바이커들 중에서 옷 잘 입고 멋있는 사람들 많아. 그런 이제 근데 일반 사람들 가서 보기엔 무서울 수도 있거든. 올드스쿨 타투하고 옷도 검정 다 검정검정하게 입고 있고 수염 막 기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멋있게 옷 입는 사람들이 꽤 포진해 있다. 그리고 이제 청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완전 소규모 공방 쪽으로는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먼저 설명해 주자면 키바타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오래 했거든. 이제 내가 이 키바타를 하기 전부터 이분 블로그를 갖다가 나는 이제 블로그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조금 유익 있게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한데 하우트 데님. 맞아. 이걸 오랫동안 내가 봐왔거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 지 꽤 되셨어. 키바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나? 그래서 뭐 이제 49대님 느낌으로 좀 많이 뽑아내기도 하셨고. 그래서 요런 이제 바지들 보면은 이분의 옷들도 이제 옷을 청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서 어느 정도 바이럴이 좀 된 것 같다. 옷은 잘 만드시는 것 같아. 근데 가격대가 사실은 조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싸지 않아. 아무래도 뭐 기법도 기법이지만 원단 자체도 이제 가격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옷들이고 보면은 이제 청바지 하나가 거의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 가격대보다 센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 정도 일본에서 청바지를 잘 만든다 하는 브랜드들과도 가격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색안경을 쓰시고 보는 이런 일부 이제 유저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브랜드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이런 옷으로 만드는 브랜드를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 캐피탈 이제 센츄리 데님 같은 거 있잖아. 가격대 훨씬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렴한 브랜드인데 요런 무드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사볼 법한 브랜드가 아닌가. 사서 주문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원단이랑 다 좋은데 뭔가 핏이 좀 클래식이 아니야. 핏이 클래식이 아니다. 핏이 조금 요즘 나오는 핏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디렉터분도 근데 이건 사람 취향마다 다르잖아. 뭐 클래식 좋아할 수도 있고, 뭐 플레어 데님 좋아할 수도 있고, 스트레이트 핏 좋아할 수도 있고, 뭐 테이퍼드 핏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부츠컷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핏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뭐 판매성을 생각을 해서 맞아. 핏을 갖다가 그렇게 뽑으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릴 만한 핏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객들한테 소개시켜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네가 봤을 때 제일 괜찮아 보이는 워싱인 아이템은 뭐야? 사실 그냥 기본 옷들 있잖아. 기본 옷들 완전 그냥 인디고 염색 안 된 아니면 뭐 이제 리지드 데님 같은 경우에 나는 이런 거는 항상 근데 남들한테 청바지 뭐 어떤 거 사면 돼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리바이스를 추천하는 편이긴 하거든. 뭐가 됐던 간에 근본이니까. 근데 이런 데서는 굳이 이제 기본적인 거보다는 조금 디자인이 들어간 옷들 위주로 먼저 샀다가 마음에 들면 기본도 한번 사보셔라. 약간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요런 좀 디자인은 좀 셀 수도 있지만 무드는 확실히 잡아갈 수 있는 요런 옷들. 근데 가격이 54만 5천 원이라 조금 이제 셀 수 있다. 그리고 요 브랜드가 있고 이제 청바지 중에 Our Sewing Lab이라고 이분도 내가 좀 이제 팔로우하고 본지는 좀 꽤 됐는데 인디고 필드라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기동에서 이제 공방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 맞춤 옷도 하시는 것 같아. 그냥 개인 별주로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 파시니까.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감성이 여기는 워낙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키바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감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같은 데 들어가셔도 보거나 하더라도 사진 찍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적인 감성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봉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점이 좋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게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공방 브랜드 같은 느낌이야. 유럽에는 공방 브랜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워낙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고 보니까 굳이 공방 브랜드를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이제 외주를 맡기는 게 시간적인 거나
공장에다가 이제 하는 게 시간적인 거나 판매적인 거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제 이득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패턴도 손봐가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정성이 좀 들어갔다? 이 브랜드도 하나 추천을 해주고 있고 여기 그 이 브랜드에서 그분이 직접 다 봉제를 하시잖아. 전문가라고는 하는데 진짜 전문적으로 막 10년, 20년 봉제한 사람이랑 차이가 있을까? 나는 있다고 봐. 있다고 하는 게 어디가 더 아무래도 옷 같은 경우에는 봉제도 경험이고 선생님들이라고 보통 하잖아. 숙련가, 전문가 약간 이런 영역이잖아. 그러면은 수많은 다른 여러 업체의 옷들을 만들어 보면서 오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옷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대처라든지 어느 부분에서의 이제 그 컨트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습득이 이제 보통 그분들은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디자인은 볼 줄 몰라도 봉제에 대해서만큼 그분들은 이제 뛰어나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만약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해보지 않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성도 있게 만들기가 초반에는 너무 어렵거든. 자기가 찾아가면서 완성도를 높여야 돼. 다른 옷이랑 비교해가면서 아니면 다른 옷을 해체해 나가면서 어디는 어떻게 봉제를 했고 어디는 어떻게 봉제를 했고 만약에 이쪽에는 왜 이런 봉제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 만약에 이제 봉제들이 많이 물리는 부분이 왜 교차가 되며 그 다음에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을 갖다가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많은데 왜 이제 다르게 실을 썼으며 주머니 속감은 왜 다른 걸 썼으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봉제는 왜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며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경험으로 익혀나가는 것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나는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네임 밸류가 그러니까 자기의 손이 어느 정도 있고 봉제 기술도 하다 보면 이거는 숙련도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미신 같은 경우는 늘잖아.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축적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근데 옷을 만드는 거 보면은 패턴적으로 엉성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 밸런스 같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보통 이제 그런 공장에서는 이모님들이나 그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봉제는 훨씬 잘하지만은 패턴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패턴사들이 뜨고 현대 의류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게 맞거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만 하고 패턴사는 패턴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제하시는 봉제만 하고 그거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해.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눈도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그런 데서 좀 떨어지는 거야. 그 완성도가 어느 정도의 감성도 채워주기는 하거든. 맞아. 얘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간다고 해서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 가격대를 내가 못 봤으니까 한번 볼게. 가격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무난해. 바지 같은 경우에나 이제 자켓 같은 경우에나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가 아니야. 그걸 직접 만든다는 이제 가정이면은. 부티크잖아 거의. 그치. 근데 나는 이런 거 이제 봤을 때 이제 마감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곡선의 라운딩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이런 시접의 이제 처리 같은 거 그다음에 비조의 이제 만듦새 같은 게 이게 눈에 확 들어오긴 하거든. 하지만 이런 건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 이제 감성 부분으로 조금 가려줘라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데님인데 그 나도 이분 블로그도 나는 거의 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인스타까지 유입해서 보기는 하는 편이긴 하거든. 이게 데님 타이거라고 신당동 쪽에서 하시는 분 같은데 약순가 신당동인가 하시는 분 같은데 거의 이제 테일러 청바지를 조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리바이스 아카이빙을 갖다가 조금 데이터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풀어내는 그래서 맞춤 이제 데님 쪽으로 이제 조금 이분도 직접 만드시는 분이거든. 그런 감성으로 좀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자기가 이제 리바이스의 모든 걸 갖다가 이분은 블로그에서 자기가 섭렵을 그 바지 쪽만 데님 쪽만 했다고 조금 설파를 하시는 편이긴 한데 난 이분이 좀 조심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 일개 개인이 그 수많은 대기업의 모든 걸 그리고 모든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한 장 한 장씩 봤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분인 건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이분도 바지를 만든 걸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보는 거랑 입어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리고 사보는 거랑 남한테 받아보는 것도 다른 거고 그냥 가서 걸려있는 거 보는 거랑
내가 직접 사서 오는 거랑은 또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지 데님 만드는 걸 보면은 사실 뭐 풀카운트나 아니면 뭐 일본의 유명 브랜드들 오사카 뭐 빅5 같은 브랜드들도 많고 사실은 뭐 스튜디오 다치산이라든지 뭐 본쿠라라든지 뭐 일본에서 유사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들 많잖아.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감성적인 메리트나 아니면 완성도적인 메리트는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 그 리바이스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도 리바이스가 미국 가면은 사실 엄청나게 이제 고가의 브랜드들 LBC 말고 아니거든. 아울렛에서도 많이 팔기도 하고 501 같은 것도 엄청 저렴하단 말이야 국내보다. 내가 근데 예전에 그 미국의 시애틀에 어떤 아울렛 갔는데 501 청바지를 5, 6만 원에 덤핑으로 그냥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싸게 팔아라고 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제 나는 딱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국내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좋게 만들어도 지금 국내에서 한 80년대 90년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2020년대 국내에서 일본보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데님 공장은 없다. 이건 내가 무조건 당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단 수율이 안 나와. 예를 들면은 뭐 공장으로 얘기하면은 하루에 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기술자들도 많이 이제 노생하셨고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후임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고 다 떠나. 그 노하우들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았거든. 내가 다음에 그 한 20년 전에 보세 옷을 한번 가져와서 바지를 보여줄 건데 그때는 보세 옷도 퀄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근데도 이 브랜드를 소개해 주는 거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직접 보고 실까지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A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UJ 코아사 같은 거 그런 거 직접 이제 바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기계까지도 뭐 유니온 스페셜 같은 거 있잖아. 밑단 체인 치는 기계 그런 것까지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고증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의류를 만드시는 이제 귀중한 분들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걸 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이 좀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일본이나 아니면은 여타 해외 패션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제 류라는 브랜드인데 이건 이제 데님 브랜드는 이제 넘어가서 조금 이제 감성 브랜드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나? 이분도 옷을 하신 지 내가 알기로는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어.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내가 아는 분의 지인이더라고. 주우재가 이제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바이럴이 된 브랜드 같은데 그리고 내가 쓰는 패턴실에서 쓰시더라고 또. 그래서 볼캡을 보자고 하면은 이 Y자가 들어간 요 브랜드에서 모자가 좀 바이럴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좀 이루어졌고 옷은 미국 쪽보다는 이제 유러피언 좀 일본 유럽 섞인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때 한때 유행했던 거 뭐지? 시티보이의 이제 옷이 좀 작아진 축소판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감성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모든 브랜드에서 워크 자켓 나오고 뭐 드리즐러 자켓 나오고 그 다음에 스윙탑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드 자켓 나오고 발라칸 나오고 맥커트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없잖아. 그래도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거는 옷을 오래 또 하셨다 보니까 옷이 좀 가격대에 대비해서 좀 깔끔한 편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던 브랜드 중 브랜드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내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인의 이제 명성과 인기로 파는 굿즈 브랜드 같은 데들이 많아졌잖아. 나는 굿즈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개는 이제 소버라고 소버원, 소버샵 이게 이제 해방촌에 있지. 이제는 뭐 최근에 뭐 이제 4월 5일까지만 하고 저기 제주도로 넘어간다는 이제 공지가 떴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굿즈를 팔거든. 이분이 만드는 옷들도 내가 누가 만들어주는지 알고 있지. 근데 이분은 되게 저렴하게 파시거든 굿즈를. 그래서 굿즈는 살만할 거야 사실. 퀄리티가 가격 대비 이제 무조건 좋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 빈티지 샵이야? 빈티지 샵이야. 다 팔린다고 하면 재고 없이 음. 뭐 어찌됐든 다 마진으로 남는 거고 음. 사실 옷을 만드는 쪽보다는 본업 자체는 어디 유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업 자체는 또 빈티지 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 운영하시는 데에는.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이걸 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어. 선택이지. 그래서 요거 좀 추천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굿니스 샵이라고, 이분은 원래 영화판에 계셨던 분으로 난 알고 있어. 영화판에 있던 분이시고 저기 중부 쪽에서 지금 이제 빈티지 샵을 또 하고 계시고, 내가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 이 브랜드들이나 이제 굿즈들이나 소개를 하면서 좀 깐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좋게 이제 보고 있던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코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색채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로 많이 풀어내지.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영화업에 종사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고 영화로 감명받았던 이제 옷들 뭐 기무타쿠라든지, 거의 기무라 타쿠야긴 하던데. 요즘에는 그쪽으로 가긴 하더라고. 약간 반응이 좋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요즘에 또 기무타쿠야가 바이럴 좀 잘 돼가지고 넷플릭스에도 그 기무라타카 전성기 찍었던 롱베케이션이라는 그 드라마라든지, 나도 그거 한 20대 초반이나 고등학교 때 기무라타쿠야 웬만한 모든 드라마들 다 봤거든요 하나. 근데 이제 베이스는 약간 빈티지, 아무래도 빈티지 샵을 하다 보니까 뭐 리의 빈티지라든지 뭐 리바이스 빈티지라든지 그런 쪽을 좀 많이 다루시는 것 같다. 제작하는 제품들도. 모델도 기무라 타쿠야 느낌의 사람을 써. 한 모델을 갖다가 꾸준히 쓰시잖아. 그 뭐. 나이 든 분 말고 말고. 사이트에 보면 아, 머리 긴데 얼핏 보면 기무라 타쿠야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요즘에 한국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이 퀄리티 많이 찾잖아. 가격이 싸도 퀄리티를 찾고, 가격이 비싸면 퀄리티를 더 찾고.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퀄리티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소비자들 입장도 이해가 되게, 나도 소비자니까 가격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똥망인 건 나도 싫으니까 기본은 해줘야지. 그리고 기본은 해줘야지. CS라든지 국내 상황에 맞게끔. 우리나라 남자 소비자들이 조금 더 깐깐한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왜 너네 깐깐해? 야, 다른 애는 안 그래. 좀 러프하게 사봐. 나는 그것도 사실 이해 안 가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입장인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가 지출해서 이제 소비자를 사들이는 거면은 당연히 양품이 왔으면 좋겠고, 조금 더 깔끔한. 내가 예전에 A 디비전 PB 상품을 산 적이 있거든. 내가 그걸 3번을 찾아갔어. 매장에서 샀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내가 확인을 안 하고 간 탓도 있긴 하겠지만 주머니에 빵꾸 불량이 난대. 그래서 두 번째 들고 갔지. 그래서 새 제품을 받아왔어. 근데 이번에는 뒷주머니에 빵꾸가 났네. 그래서 3번이나 찾아간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QC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가격도 꽤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 가쿠로라는 브랜드였어요. 그 에디비앙은 주기적으로 그런 브랜드들을 시도를 새로 하잖아. 계속 매번 하잖아. 그때 당시 그 몇 년 꽤 됐지. 그 이후로 나는 이제 거기서 만드는 이제 브랜드들을 소비를 안 하긴 했는데, 왜냐면 경험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위해서도 국내 브랜드들도 그런 니즈를 맞춰줄 필요는 있는 거긴 하지. 맞지? 하지만 이제 판매자의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소비자들도 이런 브랜드들이 내가 감성으로만 충족이 되는 브랜드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구매를 해주셔서 붐업을 조금 시켜줘야 국내 브랜드들의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 그걸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너네들이 소비자들한테 다 떠안아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뭐 BJ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들한테 후원 많이 하잖아. 근데 국내 브랜드 생태계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근데 약간 나는 좀 이상한 그 국내 소비자들의 그 사대주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브랜드들 충분히 잘하는 브랜드들 많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 다양성이 개 많거든. 자기네들이 안 찾아보는 것일 뿐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이게 당한 게 많아서 그래, 국내 브랜드들한테. 크게 당한 게 많아서 이게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선은 지켜야지. 지키면서 하자. 맞아, 확실히 지켜야지. 요즘 우리나라 잘 되는 브랜드들이 뭐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가는 브랜드들이 좀 있잖아. 뭐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든지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머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엑슬림이라든지 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색채를,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색채가 아니라 우리나라 무드만의 느낌을 가격대도 좀 있지만 충분히 먹혀 나갈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을 뽑고 있다고 하거든. 요즘 뭐 지용킴도 있고 뭐 그런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다고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 대기업에 그 코어를 좀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셀링이 됐다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운영의 판도가 달라지잖아. 그 색채가, 브랜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엑시트를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나는 그 브랜드가 한편으로는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 다음에 본도를 좀 지켜달라. 건조를 조금만 지켜서 나중에 이제 내가 한 뭐 10년, 20년 브랜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됐다고 했을 때, 근데 나 만들어서 이해는 해. 이거 옷 만들고 매번 시즌 생각하고 디자인 해내고 뭔가 이제 계속 생산하는 것들이 이제 현타도 올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왜냐면은 시즌을 먼저 생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제 그 의류 브랜드들은 그 트렌드 쪽에 맞춰서 가야 되는 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거든. 근데 옷을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이 돈만 보고 쫓다 보면은, 커브는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걔네들 완전 아메카지 베이스였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근데 그게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초중딩 브랜드가 돼버렸잖아. 매출이야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디댓 같은 경우에는, 디스즌 에버텍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코어 어느 정도 잘 지키면서 또 하고 있다고 보긴 하거든.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제 와서는 일본에도 매장을 내고 심지어는 넘어가서 이제 미국에도 매장을 낼 수 있는 이제 교두보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거는, 디자인적인 거는 정말 취향의 영역이다. 좋고 나쁨의 난 디자인은, 그러니까 카피 말고 좋고 나쁨의 이제 디자인은 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디자인은 누구한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잖아. 그 옷이라는 게 취향이 누구나 다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브랜드들의, 내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모든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뭐 높낮이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전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감성과 아쉬운 점 부분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도 안 좋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난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취향을 조금 찾아가서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좀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뭐 한 거의 10대 개 했나? 소개? 그 정도 이제 브랜드들, 스몰 브랜드들, 뭐 굿즈 브랜드들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부로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브랜드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